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서머랠리가 중단될 건가요? 지금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지난 4주 동안 이어졌던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물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하락 요인으로 지목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요. 다시 금리 상승과 강달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98%를 기록했죠. 3%에 다시 육박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역시 108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최대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도 시장의 경계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 주간 기준으로도 하락 마감했는데 자, 이제 이번 주, 지난주를 정리하면서 이번 주 준비해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8월 19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머랠리를 펼치던 미국 뉴욕 증시가 미 연준의 예상보다 강한 금리 인상 신호에 주춤했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됐던 7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긴축 의지가 확인되기도 했고요. 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강도 높은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낮춰오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연준 위원들은 시장과 거리감이 있는 강경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연준 내 가장 매파적인 위원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오는 9월 회의에서 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내 4%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연준 내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사로 알려진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마저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왜 시장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2%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입장이 밝혀지면서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들이 부진했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재, 금융, 기술 섹터의 흐름이 부진했는데요. 미 10년물 금리가 장중 3% 가까이에 근접하자 대형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이 약세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일 반등세를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도 대부분 빨간불을 켰는데요. 엔비디아가 거의 5% 가까이 하락했고 AMD가 4.5%, 마이크론이 4%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 등 대형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금요일장에서 무려 40.5%나 급락했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로 촉발된 밈주식 매도세가 확산되면서 AMC 엔터테인먼트, 게임스톱도 각각 6.6%, 3.8% 하락했습니다. 신의 월드그룹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거의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신의 월드그룹은 AMC 엔터테인먼트의 경쟁사이기도 한데요. 신의 월드그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AMC 엔터테인먼트는 밈주식 매도세에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들의 가격 하락 영향으로 급락했습니다. 11.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날 비트코인은 3주 만에 최저치인 28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월마트와의 파트너십을 끝낼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도어대시는 4년 넘게 월마트의 제품들을 배송해 왔었습니다. 제너럴모터스는 2년 만에 분기 배당을 재개했고요.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2% 이상 올랐습니다.
카니발을 비롯한 크루즈주들은 이날 하락했습니다. 카니발이 5.6% 하락했고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이 4.6%, 로얄 캐리비안이 5.2%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 증가 여파로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지만 크루즈 기업들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금요일에는 소폭 상승했으나 달러와의 강세 그리고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감으로 주간으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글로벌 경제 일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잭슨홀 미팅은 당분간의 증시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시하고 있죠. 매년 8월 열리는 국제 경제 심포지엄인데요.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6일에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목요일에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 금요일에는 7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준비디오 그리고 엔비디아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총 4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공개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대보단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기대보다 걱정되는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 오늘은 어떤 걱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 주에 이제 최대 시장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현지 시작으로 금요일 날 예정돼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을 해서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앞선 듯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마켓워치에서 복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인용해서 침체가 고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이번에 파월 의장이 강조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이 단기 성장 전망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완화가 연준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복수의 기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과연 이제 9월의 금리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던 트러스트 같은 기관에서는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암허스트라는 또 기관에서는 연준 위원들도 9월 FOMC까지 지표 연동해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좀 개괄적으로 이번에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고 그냥 이코노미스트들과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그냥 어떤 학술적인 자리이긴 한데 얼마 전부터가 이제 잭슨홀 미팅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네. 이제 9월 FOMC까지 어떤 정책 결정이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에 대한 무게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자,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시장에 호재거리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악재거리로 작용했는지 느낌상으로 보면은 파월 의장은 그래도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졌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느낌상으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파월 의장의 연설, 그러니까 FOMC 이후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임 초기에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설이 시장에 사실 도움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2021년 7월까지 집계를 해본 결과 연설날, 뭐 주로 FOMC 때 기자회견 그 자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의 반응이 버냉키가 1등이고요. 역대 이제 연준 이 의장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그린스펀과 옐런이 박빙입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지난해 7월까지 집계를 해봤을 때는 최하위였습니다. 도리어 발언 이후에 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올해 7월까지 집계를 했을 때는 버냉키 다음으로 순위가 급상승을 합니다. 2위권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고 1년간도 8번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 7번 이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중에 또 4번은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이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기는 하지만은 다시 한번 좀 시장을 안정시켜 줄 것이라는 발언을 기대하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에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또 핵심 주안점으로 좀 여겨지는 것이 뭐 바클레이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통화 완화 사이클에 강하게 부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좀 여지를 남길 것이냐. 우리가 이제 시장이 가파르게 오른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내년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돌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많이 었겠습니까? 네네. 이것과 관련한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을 때 최근에는 시장에 도움됐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네.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대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번에는 과연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키워드도 사실 그렇게 투자자분들에게 반가운 키워드는 아닌데 서머랠리의 종료가 된 게 아닐까라는 키워드입니다. 6월 중순부터 이어졌던 서머랠리가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워치는 세트라 파이낸셜 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은 5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요. 요즘 시황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방어주의 재유행입니다. 이 방어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을 꼽는데 이들의 주가 상승이 지난 한 주 동안 1.3%에서 1.9% 정도 올랐고요. 자, 반면에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경기 민감주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소재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2.4%에서 3.1%가량 지난 한 주 동안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주가 이렇게 유행하는 거는 시장 하락을 좀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인 거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국채금리의 재상승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2.98%까지 오르면서 3%에 육박하고 있죠. 덩달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달러 가치의 재상승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8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신호로 꼽히고 있고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요.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2,000 달러 선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트라 파이낸셜 그룹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라는 것은 시장 리스크 오프 심리, 즉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다시 비싸진 시장이라는 건데 S&P 500 지수의 PER이 현재 18.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불과 6월 중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15.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때는 확실히 싼 건데 지금 다시 시장 가격이 좀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EPS 전망치, 즉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238달러에서 230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주당 이익 전망치는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만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비싸졌다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단기 고점을 좀 지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저희가 뭐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가파르게 좀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은 좀 불안했잖아요. 네. 왜냐면은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을 좀 이루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을 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원인 중에 하나인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그리고 또 결과 중에 하나인 연준의 강력한 긴축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세장 랠리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은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충분히 좀 이뤄지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스팀이 꺼지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서 주가가 올랐다. 즉
멀티플이 확장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거에는 또 연준이 통화 완화로 좀 돌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이 다시 한번 장기 평균으로 회귀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이 다소 좀 제한된다 이렇게 좀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난주 말미에 지난 41거래일간 S&P 500 지수가 17.4% 상승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세장 랠리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39거래일간 17.2% 정도 상승을 했었다. 거의 뭐 비슷하게 올랐다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다시 한번 붕괴될 가능성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만큼 약세장 랠리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네네. 뭐 충분히 한 번은 또 좀 올라줬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통계적으로 약세장 랠리일 때는 거의 단기 고점까지 온 건 맞으니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허리띠 우리는 푼다. 요즘 세상에 허리띠 푸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좀 조이고 살고 계실 텐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뭐 경기 침체 공포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같은 뭐 가구는 뭐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기업들도 너도 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서 허리띠를 좀 풀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이제 시스코 시스템스였는데요. 디인포메이션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코가 향후 1년간 1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직원들의 퇴사를 막는 데 활용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실적 발표 당시에 CEO가 밝힌 내용인데 앨리스 콜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매니저들한테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척 로빈스 CEO가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지난 1년 성과 기반해서 목표 보너스의 84%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10년 평균이 98%였기 때문에 자신들부터 이제 좀 솔선수범하는 또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임금 관련해서 직원들의 좀 불만이 쌓이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직률이 9%로 상승을 했는데 예년에 6% 대비해서 큰 이직률을 좀 보였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의 또 빅테크 기업으로 많이 또 이직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자면 고용을 뭐 아니면 해고를 하거나 아니면 좀 굉장히 고용 시장에서 불안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퇴사를 막기 위해서 더 임금을 올려주고 네.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 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대퇴사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의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많이 안 돌아가고 네네. 퇴사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기업들이 좀 해고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대퇴사의 시대가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이번에 시스코의 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지표를 우리가 보면은 미국의 고용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물론 이제 경계론도 있죠. 뭐 둔화 신호가 있다 아니면은 뭐 지표를 뜯어놓고 봤을 때는 건전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근데 피크아웃은 됐어도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고용 시장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임금 상승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시스코의 소식도 거기에 좀 힘을 보태는 소식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근로자들의 어떤 불만족 정도가 역대 최대급이라고 하거든요. 뭐 일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부족하고 불행감을 느끼는 그런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60%가 일터에서 감정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19%는 굉장히 미저러블하다, 끔찍하다라고 또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인게이지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응답은 지난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좀 떨어졌다라고 네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용도 좋고 그리고 뭐 피크에서 내려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대퇴사의 시대 그리고 임금 상승이 좀 압박이 되는 시대 아직까지 좀 끝나지는 않았다. 이런 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구인난이 인플레이션의 한 가지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 임금을 높게 줄 수밖에 없고 임금을 높게 줄 수밖에 없으니 기업들의 비용은 좀 많아지게 되고 이것들이 뭐 생산자 물가로 막 계속 전이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시스코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제2의 애플. 만약에 찾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근데 워런 버핏의 얼굴을 보니까 네. 제2의 애플을 워런 버핏이 찾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제2의 애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지분 50%까지 확보하는 승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9% 넘게 뛰어 올랐는데 이게 이제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입니다. 해당 승인을 내줬던 곳이 바로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라고 해서 FERC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이곳에서는 이들의 제안이 공익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쉽게 말하자면 그 승인을 하겠다라는 것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대변인 역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지분 50%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됐다고, 그러니까 시기만 차이 있을 뿐 기정사실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만의 주가 상승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다른 에너지 기업들은 뭐 거의 강보합 내지는 거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옥시덴탈만 나홀로 9% 올랐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S&P 500의 시장 수익률은 거의 제로 수준이었는데요. 그나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의 수익률이 좋다고 하지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지난 1년 동안 200% 이상 주가가 오른 것에 비하면 에너지 섹터의 주가 상승률은 좀 귀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옥시덴탈의 나홀로 독주가 나타났다는 건데, 자, 과연 옥시덴탈 제2의 애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머스트 해브 주식으로 등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사실 이제 워런 버핏이 집중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만의 특징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좀 더 기대가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주주 환원을 좀 굉장히 많이 확대할 그런 전환점이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결국은 이제 유가의 상승세와 연동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와도 연동이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 그리고 원유 시장 자체가 가지를 않는데 이 기업만 언제까지나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관에서 좋게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된 13F 그 기관들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그 공시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2분기에 이 뱅가드, 지금 옥시덴탈의 2대 주주죠. 이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주 정도를 정리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의 의미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다른 기관들도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이제 스트리트 인사이더의 집계에 따르자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월가의 매수 의견이 14개, 그리고 중립 의견이 22개, 매도 의견도 4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도 70달러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를 좀 하회하는 수준에서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버핏의 최애 주라서 물론 각광을 받고 있고 특징도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에너지 기업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을 또 너무 좀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 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